안녕하세요. 뗄나무 위에 눕고 쓸개를 맛보며 복수를 다짐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와신상담의 주인공 월환구천이죠. 오늘은 실패의 쓰라림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한 한 인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옛날 중국 춘추시대 말기 오나라와 월나라는 이웃이었지만 서로를 원수처럼 미워했어요. 오나라 왕 함려는 손모와 오자서를 두고 여러 나라를 정복했지만 월나라 왕 구천에게 패하고 말았죠. 상처가 깊어 결국 함려는 죽으면서 아들 부차에게 월나라를 잊지 말고 반드시 복수하라 는 유언을 남겼어요. 그 한마디가 훗날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불씨가 되었답니다. 부차는 아버지의 원한을 잊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가슴속에 불타는 복수심을 품었죠. 반면 월환구천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방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천은 부차의 훈련 소식을 듣고 먼저 공격했지만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오히려 구천이 크게 패하고 회계산으로 도망치게 되었죠. 월환구천은 회계산 꼭대기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지만 결국 오나라에 항복했어요. 오왕부차는 오자서의 반대를 무시하고 구천을 용서한 뒤 그를 오나라의 신하로 삼았죠. 구천은 직접 부차의 마국간에서 말을 먹이고 심지어 병이 든 부차의 변까지 맛보며 간호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회계의 치욕이에요. 부차는 구천의 충심을 믿고 그를 돌려보냈지만 구천은 돌아가자마자 마음속에 이를 악물었어요. 나는 치욕을 잊지 않겠다. 그는 집 옆에 쓸개를 걸어두고 매일 그 쓸개를 맛보며 말했어요. 너는 회계의 치욕을 잊었느냐? 그 순간마다 쓸개의 쓴맛이 그의 복수심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상담의 유래예요. 구천은 편안한 잠자리 대신 딱딱한 뗄나무 위에 누워 지냈어요. 그 불편함으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였죠. 그는 백성과 함께 밭을 갈고 부인은 직접 배를 짜며 검소하게 살았어요. 신하 범녀와 문종에게는 각각 경제와 군사 개혁을 맡기며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가 점점 강해지자 그는 부차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답니다. 구천은 복수를 서두르지 않았어요. 먼저 부차에게 보물을 바치고 미인 서씨를 보내 오나라의 마음을 흐트러뜨렸죠. 간신백비는 그 미인계를 즐기며 오자서를 모함했고 결국 오자서는 억울하게 자결했어요. 오나라의 충신이 사라지자 나라의 근본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구천의 와신상담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오왕부차는 북쪽의 제나라를 공격하느라 나라를 비워두었어요.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구천은 군사를 이끌고 오나라를 급습했어요. 오나라의 태자는 전장에서 죽고 부차는 급히 돌아와 방어했지만 이미 늦었죠. 한때 패자였던 오나라가 몰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구천의 인내가 드디어 빛을 본 순간이었답니다. 부차는 결국 항복했어요. 구천은 처음에는 그를 살려두려 했지만 신하 범녀가 말렸어요. 하늘이 이미 오나라를 버렸습니다. 자비를 베풀면 다시 화를 입을 것입니다. 결국 부차는 자결로 생을 마감했어요. 이로써 오나라의 복수는 완전히 끝났고 구천은 춘추시대의 마지막 패자로 우뚝 섰어요. 복수를 완성한 구천은 백비를 잡아 죽였어요. 그는 오나라의 간신으로 뇌물을 받고 주군을 배신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 구천도 점점 오만해지고 그를 보필하던 범녀는 왕은 함께 고생할 수는 있어도 함께 즐길 수는 없다 며 조용히 물러났어요. 권력은 다시 부패하고 와신상담의 빛도 점점 바래졌답니다. 와신상담은 뗄나무 위에 누워 쓸개를 맛보며 복수와 재기의 의지를 다진다는 뜻이에요. 큰 뜻을 이루려면 편안함보다 인내가 먼저라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실패의 쓴맛을 피하지 말고 언젠가 달콤한 성공을 맛볼 날을 기다리며 꾸준히 노력해야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재미있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